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일부에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끊어져서 2부 상태로 제가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부가 숨기는 것조차도 안 하고 아주 대담하게, 겁나는 게 없다는 거죠. 평화협정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할 명분이 없다, 주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심이었던 걸 이제 내숭도 떨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내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보특보의 입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원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목표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선언문에 줄줄이 깔아놓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나라가 더 잘 될까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쫄딱 망한 나라들 한 몇 개를 보겠습니다. 73년 월남전에서 미국이 휴전협정을 끝내고, 사실 미국이 진 전쟁이죠. 월남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월남 자체 내에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개의 단체들이, 언론, 종교, 평화주의자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단체를 주동한 것은 공산화를 끌어가고자 하는 월맹의 손에 놀아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쨌든 75년에 월남은 월맹 정규군과 베트콩 게릴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졌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은 그 당시 나라 전체가 이념적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의미가 없다, 정말 월맹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수백 개의 단체들이 나서서 이 적화를 찬성하고 찬양하는 그런 활동이 나라 전체에 퍼졌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국가가 소멸돼 버린 겁니다. 얼이 빠진 겁니다. 처음 미군이 나가고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던 평화주의자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떠들던 종교인, 언론인들, 뭔가 속았다, 우리가 제대로 판단한 게 아니다, 미군을 쫓아낸 게,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넘어갔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전 세계에서도 고립되고, 2001년 다시 미군이 들어오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그때 유명한 말들이 왜 안 오나 미군, 오늘이면 오냐 라는 용어들이었답니다. 내일이면 오냐. 국가로서의 최악의 밑바닥까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가보고 난 뒤에 결국 베트남은
미국에게 손을 벌리면서 자유민주주의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손을 벌리면서 다시 수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같이 미국을 떠받들고 있는 이유가 기술도 가져오고 경제적인 지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10% 이상 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지금 소위 말하는 건설 붐이나 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수준이 뭐 주식시장에도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도나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미국과 손을 잡아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4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우를 한번 봅시다. 91년에 방위협정이, 미 필리핀 방위협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것을 재유효화, 연장을 시키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협정이 끝났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필리핀 내에 민족주의자라는 인간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주한미군 양키 고홈을 부르짖는 바람에 91년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은 나갔습니다. 그 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한국 전쟁 때쯤 돼서 필리핀 195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악의 거지가 됐습니다. (24, 5년이) 지난 후에 2014년부터 필리핀이 미국에게 클락, 수빅 미군 기지를 다시 쓰도록 하면서, 필리핀은 미군 내보내고 난데 자기 군대를 현대화한다고 난리를 쳤죠. 51억 달러의 돈을 들였지만 뭐 완전히 형해화가 되었습니다. 현대화도 되지 않고 그때부터 중국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미군이 나가자마자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법을 바꿔서 필리핀 앞에 있는 스카보로 섬을 전부 중국의 영토화 하는 짓을 하고, 필리핀이 거기에 대항해서 그것은 너희 영토가 아니다 하고 싸우고 있지만 군사력에서 택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의 힘을 다시 한번 옛날처럼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돼주고 방위를 도와달라고 미군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20여 년 있다가 깨달은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봅시다. 1994년 우크라이나의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에 놔둔 러시아의 구소련의 핵탄두들을 다 끄집어내가 폐기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러한 협상에 미국, 소련이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조건이 뭐냐? 체제 보장해다, 평화, 소위 말하는 체제 보장을 해주고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침범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둘 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 나라가 제대로 되도록. 러시아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나온 겁니다. 손을 뗐죠. 2014년 2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반도가 크리미아 공화국으로 크림반도가
구소련,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땅덩어리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지만 이제 러시아의 관할로 돼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짓을 할 때에 미국 안 도와줬어요. 개입할 곳이 고민을 했겠지만 개입 안 하려고 한 겁니다. 94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에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는 돕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러시아가 이 짓을 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땅을 치죠. 자, 이 세 나라의 예를 봐도 미군 내보내가 득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김정일은 94년은 김일성 때니까 김일성 그 해에 같이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면 나라가 적골이 되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핵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배워야 될 레슨이 뭘까요? 자체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리고 강력한 동맹, 자체적인 혼자의 힘이 없으면 강력한 동맹국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평상시 말로 우방이라 하고 도와준다는 국가가 우리를 잡아먹는 국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바로 본 사례입니다. 지금 반미단체들, 진보, 자주 우리끼리 민족 단체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미군 내보내고 나면은 한반도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그것이 판문점 선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호하고 박수치고 너무 잘하고 있다. 역사적인 일을 해내고 있다. 우리는요, 주한미군이 당장 전체가 다 28,500명이 다 철수를 안 하더라도 성격이 바뀌고 규모가 줄어들어서 평화유지군 정도 수준으로 있다면은 첫째 대한민국 경제가 개판이 될 겁니다. 내가 방송이지만 감히 용어 씁니다. 개판이 될 겁니다. 김정은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들리는, 정말 분쟁이 언제 일어날지, 공산화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이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죠? 우리는 무역과 먹고 살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안보가 확실하고 사회가 안정적이다. 그 사회가 안정적인 체제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다. 투자해도 된다.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해요? 경제 끝나는 겁니다. 둘째, 주한미군 나가면 지금 반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살아남아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돼?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있습니까? 미국처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간섭 안 하면서 보호해 줄까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500년 동안 안 당했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자존심도 없어요? 그 시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일본에게 36년 지배당한 거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치를 떨고 아직도 용서를 못하면서 500년 동안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나라, 칙령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서 받아온 우리나라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온 수모,
이것이 그렇게 그리운 향수가 되었습니까? 되돌아가고 싶어요? 절대로 중국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북한하고 한뭉탱이로 보는 거죠. 주한미군이 나가고 나면 세 번째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라 제발 꿈 깼어요. 이 정부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후에 적국의 수장이 돌아가는데 눈물을 보이는 국정원장, 이 세계 역사에도 없을 겁니다. 빨갱이 잡지 말고 대공수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까지 빼가지고 김정은에게 주라는 얘기인 줄 알고 미리 알아서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 대한민국을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평화협정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하기 어렵다. 그리고 김정은이 가는데 눈물을 보이는 국정원장,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게 다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여기에 박수치는 국민들. 이런데 김정은이가 뭐가 답답하면 민주주의 국가로 바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북쪽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감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네 번째, 나가고 나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요? 자주적인 국가가 돼요? 월남 보셨죠? 필리핀 보셨죠? 다 20수년이 지나고 20년, 빠른 데는 20년, 길면은 20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혀를 깨뭅니다. 아, 잘못했구나. 미군이 있었다면 이 꼴이 안 됐을 건데 경제적으로 이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렇지 않고 지금 필리핀과 베트남이 왜 다시 미군 주둔을 원합니까? 중국의 발톱을 봤습니다. 중국 밑에 속국이 되느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환호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북한이 원하는 남북연방제,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이 원하는 공산화를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 친다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은 알고 계세요?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지금 역사적인 일이고 미래? 지금 판문점 선언대로 가면은요, 그게 현실화되면은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중국과 같이 됩니다. 경제, 정치, 군사력, 국가적 위상, 사상, 지금 국내는 1948년 4.3 사태가 그게 영웅들이라고요?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가 대한민국 여기입니다. 남한입니다. 거기에서 유엔군 감시하에서 선거를 하자는 것을 남노당 패거리들이 반대를 한 것이 영웅이에요? 그게 남남 갈등이에요. 감시하에서 유엔군 감시하에서 선거하자는 놈을 때려 죽이라 하는 것이 영웅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유엔군 감시하에서 선거하자. 남남 갈등이에요. 남남 갈등이에요. 지금 48년도에 일어났던 상황이 거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한국전쟁이 났어요. 이런 해방을 시켜줘도 독립을 시켜도 아수라장이 되는 나라를 보고 김일성이가 소련을 찾아가서 전쟁하겠다 하니까 그래, 민주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한 방에 밀어버리고 공산화해.
용기 백배해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남침을 한 겁니다. 어느 정교조 골 빠진 인간들이 전부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을 그렇게 세뇌를 해서 얻는 게 뭐 있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보니까요, 진보 반미 단체인 당의 국회의원 자제분 중에 미국 가고 공부 안 하는 자제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햄버거 더 좋아하고, 그때 요새는 청바지가 땅에 나왔지만 그때는 리바이 진이 최고였어요. 미제 제일 좋아하고, 더더구나 자기 자식들이 미국 가고 공부하는 걸 대단한 프라이드로 자랑하고, 무슨 돈가 하니까 자기 부인은 채소 장사를 해가 한 달에 59만 원을 번대요. 근데 자기 자식은 1년에 학비가 10,000불 이상이 드는 학교에 다녀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서 도둑질 하거나, 마누라가 도둑질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국민들은 가장 양심적인 당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친국민적이고, 친서민적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순간 우리 운명은 끝납니다. 왜?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예스 하면 체결하는 겁니다. 미국이 예스 한다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지금 트럼프의 스타일로 본다면 자기의 빅 이벤트, 자기의 빅 쇼를 위해서 한국을 하나의 액세서리 내지는 엑스트라로 쓸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눈을 뜨고 몇몇 사람의 보수들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떠드는 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은 78.1%가 평화협정 체결에 찬성을 합니까? 의미가 뭔지 아시고, 만약에 그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78.1%가 찬성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다시 거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분단된 이 고통을 그대로 계속해야 됩니다. 다시 일본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권국가로서 존재할 자존심도 명분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귀를 바로 여세요. 지금 제가 방송 며칠 전부터 방송에 댓글이, 공격 댓글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저보고 수구꼴통,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남북정상회담을 환호해주지 않는 너야말로 인간 쓰레기다. 거기에 대한 댓글, 보수 댓글은 댓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런 반미주의자들이 내 방에 들어와서 글을 쓸 때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거기 맞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보수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그리고 보수가 노는 운동장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내 집에 강도가 와서 떠드는 것을 그냥 허락하겠습니까? 난리를 치는 걸 허락하겠어요?
씁쓸한 마음으로 이 방송 끝냅니다. 참담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 일상은 좋고 희망찬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종 모양이 나오면 종도 눌러주세요. 그것은 매일 제 방송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되니까. 일일이 찾아서 보다도 들어올 때에 제게 자동적으로 뜰 때에 이게 쓸만하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보시면 됩니다. 보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되고. 많은 댓글도 환영합니다.